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업법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공영방송 문제를 논의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방송사법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동시에 멈춰라 이렇게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지금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온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에게는 방송사법을 여야 협의를 하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를 이제 야당 측을 향해서 한 거고 여당 측에다는 이제 그 방송사 이사 선임 문제를 중단해달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예. 결국은 이제 의장께서는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갈등이 심하다, 국론 분열이다,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저희 민주당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그런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고 그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검토를 하고 입장을 내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MBC 바이든 날리면 이거를 통해서 국세청 세무조사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방문진 이사장 해임 그리고 이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YTN 민영화 작업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진숙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목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실패를 언론사를 통해서 어쨌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는 의장이라는 위치로 인해서 그런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로서는 일단 24, 25일이 이진숙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자고 이제 논의를 모으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는 저희가 뒤에 좀 더 여쭤보기로 네네. 하고요. 자,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국회 개원식도 못할 정도로 지금 국회가 네. 극한 대치를 하고 있으니 중재안을 나름 낸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여야 모두 좀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의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들이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 네네.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이현주 의원, 전현희 의원 모두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 방송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방송 장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사법을 당론으로 발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저희가 이제 표결을 해달라는 게 있는데 직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아무래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상황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놓고 보는 거고 당원과 지지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우리 최고위원들께서는 그 말씀을 솔직하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제 할 얘기는 많이 있으나 지금 이제 25일까지 기한을 둔 거라서 양쪽 원내대표들이 협의하는 것을 좀 지켜보자는 거고 저희 가방위 의원들은 의장의 그런 말씀에 저희도 뭐 동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받아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을? 일단은 지금 그동안 저희가 상임위원을 추천을 했으나 야당 모국의 상임위원만 이제 임명을 안 한 거고요. 예.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이 추천한 부위원장도 임명을 거부했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이제 그만둔 분이 있어서 그분 후임으로 저희 이제 국회의장 목소를 추천했는데 그 역시도 안 한 상태로 대통령 추천 4인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방심위에서 MBC나 TBS나 그리고 이제 CBS 등에 대한 법정 제재를 남발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방심위는 그렇게 편향되게 운영하고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 장차관이 있는 기구처럼 하면서 지금 YTN 민영화, 그 다음에 KBS 박문진 이사, EBS 이사도 지금 혼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그걸 국회의장이 그만두라고 한다고 용산에서 중단할 리가 만무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저께 제안이 수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고 또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은 23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걸 좀 마치 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모든 방송 장악을 해왔던 용산의 입장이 국정운영 기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운영 기조를 변경시켜야 해야지만 상황이 수습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네, 예. 새로운 당대표가 만약에 들어서서 네.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용산 대통령실과도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임명 동의를 해달라 인사청문 요청안이 왔는데 이분이 방송국에 문화방송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예. 30년가량 했는데 2010년도, 2012년도에 방송 탄압, 방송인들에 대한 탄압, 기자들에 대한 탄압에 같이 동참했고 그다음에 사찰하는 거에 묵인 방조했고 그리고 대전 MBC 사장 대표이사로 있을 때도 숱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게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증언도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용산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이진숙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철회하는 것부터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을 철회하지 않고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누고 영화인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불과 2022년, 2023년도에 발언한 내용들이 숱한 화제가 되고 있고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폄훼하는 것에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 5.18에 대해서 망언을 저지른 자와 함께 후원을 받는다거나 공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이게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진정성, 정부 여당의 진정성은 어쨌든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네. 또 여당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야당 인사는 추천하지 않고 이동관 위원장 체제나 김홍일 위원장 체제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이미. 예. 그래서 저희가 탄핵까지 발의를 했는데 보고하고 표결 들어가는 와중에 다 그만두고 사실상 도망을 간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 벌어졌던 일들은 어떡하느냐. 그 사이에 민영화를 초래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제까지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일주일 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의장님은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말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약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진숙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에 전초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국회에서의 이진숙 후보자의 언론 탄압 증언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네. 자 의원님도 현장에서 이제 증언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가장 정말 심각하게 본 거는 2012년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논의를 최필립 지금은 생존에 있지 않지만 최필립과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이
그 모의를 하다가 발각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2012년 10월 19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가 한겨레 신문에 보도되는 바람에 무의로 그쳤던 이 공모의 주체를 어떻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방송의 자유, 방송의 공정성을 꾀해야 되고 방송국에 대한 승인과 허가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주무관청의 위원장을 이렇게 무도한 일을 저지르려고 했던 기획자를 21세기에 앉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상상 이상이고 그동안 저희가 그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경과하면서 판사, 검사, 뭐 동아일보 출신의 기자, 그다음에 이제 갤럽을 했던 최시중 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방송 장악을 여러 번 시도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만들어준 MBC 후배들을 해고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할 수 있는지 오늘 그 이제 이태원 문제나 세월호 문제나 그다음 5.18 문제에 대한 것도 물론 심각했지만 예. 이 지금 그 특히 그 국정원에서 나온 그 자료 당시에 2010년도에 그 MBC를 민영화하려 했던 것 그다음에 SNS에서 MBC 그 바이든 이 보도를 했다고 그 차 비행기에 탑승시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광고를 주지 말아야 된다. 예. 이렇게 글을 남긴 사람을 최고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여야 간에 물꼬를 틀려면 이진숙 내정자를 지명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합의를 뭐 시도하려고 한다면 내정을 철회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2012년에 공영방송의 소유 구조를 밀실에서 추진했던 네. 거, 요거는 뭐 사실로 드러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에 취임을 하면은 네. MBC 민영화를 추진할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 민영화는 사실은 방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추진하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그 법률과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민영화 문제는 그때도 쉽진 않았습니다. 그때도 2012년도에 여당이었고 다수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고 물론 공개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12년이 지나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MBC 사장을 어쨌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더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를 교체해서 무리하게 교체를 해서 이제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이나 11년, 12년도 있었던 해직 기자를 양산한다는 식의 그런 그러니까 MBC 탄압을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오는 12월 달에 있는 재허가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재허가 때 예를 들어서 650점 미만으로 점수를 주면 두 가지입니다. 조건부 재허가가 있고 재허가 취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허가 취소를 하면 그 MBC 민영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과정이 되지 않게끔 국회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지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는 24일, 25일 이제 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좀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표결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네. 임명을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임명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민주당이 좀 이거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많은 결정들을 심의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법원에서 부적절하다,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KBS 이사, 박문진 이사, EBS 이사를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의결을 한다면 이것 역시도 중요한 그 이사는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고 강행해서 졸속 처리를 한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오인 상황이
되어야지만 진행을 해야 된다. 예. 내지는 4명, 적어도 4명이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산에서 한 것은 야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인사는 임명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들만 가지고 그 심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반복된다면 저희로서는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는 탄핵권을 쓸 수밖에 없다.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